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터키 안탈리아에서 개최된 제10차 G20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테러리즘과 난민 문제의 해법을 놓고 토론을 벌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테러 대응의 국제적인 공조 필요성과 우리나라의 기여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심예슬 아사의 보도입니다.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G20 정상회의의 첫 세션은 파리 테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묵념으로 시작됐습니다. 테러리즘과 난민 위기가 주제였던 업무 만찬에서는 예정된 2시간보다 40분을 넘겨가며 테러 대응에 관한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지난 10월 앙카라에서 벌어진 자살 폭탄 테러에 이어 IS가 프랑스 파리에서 벌인 연쇄 테러로 13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테러 문제는 이번 G20 정상회의의 최우선 의제로 부상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테러 희생자와 프랑스, 터키 국민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면서 국제사회의 테러 대응에 적극 공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사회의 테러 척결 노력에 적극 참여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테러리즘이 세계 평화와 안전을 저해하는 국제사회의 암적 존재가 됐다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실행하고 폭력적 극단주의 이념의 확산을 막는 것이 테러 대응을 위한 선결 과제임을 강조했습니다. 국방뉴스 심예슬입니다. 네, 지난 2008년 육군 생명의 전화로 시작해 2013년 국방 헬프콜로 발전한 국방 헬프콜 센터가 병역 내 고충과 부조리를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인원과 회선을 대폭 확대하면서 이용률도 3배나 높아지는 등 병역 혁신의 천병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오상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가특수번호 1303번, 국방부 조사본부가 운영하는 국방 헬프콜 번호입니다. 지난 2008년 육군 생명의 전화가 자살 사고 예방에 큰 효과를 보이자 2012년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된 후 2013년 8월 1일 국방 헬프콜로 창설됐습니다. 이후 윤일병 사건과 22사단 GOP 총기 난사 사건으로 상담 수신 전화가 늘어 지난해 12월 전문 상담관 5명을 증원하고 전화 회선도 2개 회선에서 4개 회선으로 증설했습니다. 조직이 확대된 후 헬프콜 센터의 실적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1월 1,020건이던 통화 건수가 윤일병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서 1,659건으로 늘었고 12월 헬프콜 센터를 확대 개소하면서 2,481건으로 확대. 올해 들어서는 더욱 크게 증가돼 9월에는 3,519건에 이르는 등 불과 1년 반 사이에 3배가 넘게 운영 실적이 증가했습니다. 각종 TV, 방송, 그다음에 언론 등을 통해서 정말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런 어떤 성과로 우리 장병들이 국방 헬프콜이라는 곳이 국내에 정말 좋은 소통의 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그 인식이 확실히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고나 상담 유형별로는 병영 생활의 고충을 상담하는 전화가 가장 많았습니다. 올 들어 9월 말까지 28,499건이 접수됐는데 이 중 복무 부적응이 32.7%로 가장 많았고 이성 문제와 보직, 인권 침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신분별로는 병사가 73.8%, 간부가 12.1%, 민간인이 11.5% 순으로 병사의 이용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자살을 시도하기 전에 헬프콜로 상담을 요청해 신변을 안전하게 보호한 경우가 141건에 이르는 등 국내 자살 사고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게 정말 어떤 위험한 위기 상담이라고 판단이 되면 바로 저희가 112나 119 등의 어떤 유관기관과 바로 연결을 해서 그 상담자의 신변을 바로 확보하게 됩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국내 자살 사고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3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6명 대비 18명이 감소했고 군무 이탈의 경우도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39건에 비해 155건으로 크게 줄었다며 국방 헬프콜 센터가 크게 기여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5월부터는 전국의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등에서 복무하는 4만 5천여 사회복무요원에게 서비스를 확대해 국방 헬프콜의 성과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지난 2010년 11월 북한이 연평도에 기습적인 공격을 감행했는데요. 우리 해병대원 2명이 전사한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이
23일로 5주기를 맞게 됐습니다. 당시 전사한 고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의 합동묘역이 국립대전현충원에 조성됐습니다. 김지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0년 11월 23일 북한이 연평도 민간시설과 군부대를 향해 기습적으로 방사포 170여 발을 발사했습니다. 이에 맞서 연평부대는 K9 자주포 80여 발을 즉각 대응 발사했지만 해병대 장병 2명이 전사하고 16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군부대에서 공사 중이던 민간인 2명도 사망했습니다. 당시 전사한 고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의 합동묘역이 국립대전현충원에 새롭게 조성됐습니다. 우리가 5년이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잊혀져 가고 있는데 이 두 장병의 이 묘역을 보면서 아직도 끊임없이 북한의 도발은 계속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 아까운 우리 국민들의 희생이 계속되고 있음을 깨닫게 되고 일깨워주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6일 열린 안장식엔 해병대 장병들을 비롯해 고 서정우 하사의 모교 학생들도 참석해 고인의 넋을 기렸습니다. 그동안 이들의 묘소가 일반 사병묘역 한가운데 있어 위치 파악도 쉽지 않고 공간이 협소해 추모식 행사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올해 제2연평해전 전사자 합동묘역 조성에 이어 연평도 포격도발 5주기를 앞두고 전사자 묘소를 별도로 조성하게 됨으로써 천안함 4.6용사 묘역과 함께 서해를 수호한 공훈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게 됐습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네, 우리 서정우 하사 어머니의 말씀이 우리 장병들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뛰어난 청각과 후각으로 경계와 작전 등 여러 분야에서 큰 몫을 담당하고 있는 동물이 있죠. 바로 군견인데요. 네, 최근 이 군견 중에서도 최고를 뽑는 대회가 열렸습니다. 군견 경연대회 현장을 김하영 기자가 전합니다. 대항군이 손을 들고 항복하자 정지 명령이 떨어지고 군견은 그 자리에서 공격을 멈춥니다. 한 번 더 나타난 대항군에게는 맹렬히 달려들어 팔을 물고 결코 놓지 않습니다. 최고의 군견을 가리는 제9회 공군 군견 경연대회 출전한 순찰견들의 모습입니다. 공군 12개 비행단에서 부대별로 순찰견 2마리와 탐지견 1마리, 그리고 군견 핸들러 등 총 36팀이 참가해 능력을 겨뤘습니다. 공군 군견 경연대회는 군견들의 능력을 점검하고 기량을 향상시켜 최상의 기지방어 작전 태세 유지에 기여할 것입니다. 순찰견 부문에서는 공격 능력과 체력 능력, 그리고 기다려, 기어 등의 지시를 잘 따르는지 평가하는 명령 복종 등 3가지 종목이 실시됐습니다. 탐지견 부문에서는 실제 폭약을 숨긴 뒤 제한 시간 내에 가장 빠르게 찾아내는 능력을 평가했습니다. 군견은 뛰어난 후각과 청각으로 공군 기지방어 작전 시 최첨단 장비와 병력으로 탐지할 수 없는 제한 사항을 극복하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연 결과 종합 성적에서 제8 전투 비행단이, 순찰견 부문에서는 제19 비행단 군견 노모, 그리고 탐지견 부문에서 제16 전투 비행단 군견 우정이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6회 공군 중 가장 먼저 군견을 도입한 공군은 순찰과 수색, 공격, 추적 등 경계 임무와 각종 폭발물 탐지 등 대테러 임무에서 군견을 요긴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김하영입니다. 육군 55사단에서는 최근 경기문화재단과 손을 잡고 장병들을 위한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장병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강연과 다양한 공연으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송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육군 제55보병사단이 지난 12일 사단 내 봉화대홀에서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콘서트 제목은 힐링 톡 투유. 경기문화재단의 지원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문화 콘텐츠를 통해 장병들에게 나눔과 배려, 소통 등을 전달하며 밝은 병영 문화를 만든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보를 책임지고 계시는 국군 장병 여러분이 평소에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다 같이 어울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몸과 마음과 정신이 다 힐링되고 또 즐겁게 함께하는 그런 자리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기획하게 됐습니다. 450여 명의 장병들은 강연과 만남, 공연과 참여라는 주제로 구성된 콘서트를 보며 실질적인 소통과 배려, 정서적 가치 등을 공유했습니다. 특히 연애나 병영 생활의 고민 등 장병들이 실제 겪고 있는 고충에 대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토크 콘서트는 장병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냈습니다.
나를 강하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나하고 대화를 많이 하는 사람이 상당히 강할 것이다. 연주들도 보고 많이 얘기하는 것도 봤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막 사람들끼리 이제 막 다 소통하면서 다 이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웃는 분위기라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도 저 혼자도 뿌듯한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유명 트레이너의 운동 방법 따라하기 등 장병들과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부대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연계해 올바른 병영 문화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육군 부사관학교는 13일 육해공군 해병대 모범부사관 등을 비롯해 3,500여 명의 민관군 관계자가 함께하는 대한민국 부사관을 위한 후원음악회를 열었습니다. 부사관 후원음악회는 재단법인 육군 부사관학교 발전기금이 주최하고 육군 부사관학교가 주관해 전군 부사관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부사관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음악회에는 전쟁 영웅 백선엽 장군을 비롯해 태국 무공 수훈자인 최득수옹, 수색작전 중 북한의 쥐레 도발로 인해 중상을 입은 두 하사와 미래의 군 전투력 발휘의 중추인 학군부사관 후보생 등 민관군 관계자 3,5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부사관 후원음악회는 군 전투력 발휘의 중추인 부사관의 자긍심 고취와 노고를 취하기 위해 계획한 것으로 선배 전제 영웅을 비롯한 과거, 현재, 미래 호국 영웅들이 한자리에 모인 뜻깊은 행사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부사관들은 언제든지 6탄 10 용사처럼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할 각오로 근무하겠습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의 호국 영웅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 의미를 더한 대한민국 부사관 후원음악회. 더 히어로즈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음악회에는 지난 역사 속에서 대한민국을 호국 정신으로 지켜낸 전쟁 영웅들의 이야기가 함께했습니다. 또 SBS 예술단 김정택 단장의 총지휘와 오케스트라 연주, 국민가수 남진의 공연과 시스타, 홍경민 등 인기 유행가부터 교향곡까지 다채로운 무대가 이어졌습니다. 한편 이번 음악회는 배우 이영애 씨가 나라를 위해 희생했고 지금도 땀을 흘리는 장병들과 함께하고 싶다며 음악회 경비를 지원하는 등 자리를 함께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육군 21사단 백호대대가 지난 14일 부대 개방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장병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병영 문화 혁신을 통해 변화된 부대의 모습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장병 450여 명과 부모님 200여 명이 함께한 이날 행사는 사진 전시와 장비 전시, 몸짱 경연대회, 위문 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별 기대는 안 하고 왔어요. 애가 군에 있으니까 그냥 의무적으로 내가 와봤는데 행사하는 내용도 너무 정말 감명 깊었고 그다음에 분위기가 왜 이렇게 밝은지 모르겠어요. 백호대대 대대장 노은철 중령은 앞으로도 부대 개방 행사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부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군사관학교가 해군 창설 70년 해양력과 국가발전을 주제로 해양학술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6개 분과별 발표와 토론, 독도 골든벨, 해사탐방 등 이틀간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해군사관학교와 해사해양연구소,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공동 주관한 행사는 해사생도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13일과 14일 이틀간 열렸습니다. 김판규 해군사관학교장의 환영사와 백진현 서울대 교수의 기조 강연으로 시작된 첫날 행사는 해성강자와 ICT, 군대윤리 등 6개 분과별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되는 학술 세미나가 줄을 이뤘습니다. 이어 사관생도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독도 골든벨 퀴즈 대회도 2시간가량 마련돼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둘째 날인 14일에는 오전 8시 30분부터 10시까지 해군사관학교 탐방,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독도함과 잠수함 박물관 견학이 마련돼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국방부가 지난 12일부터 이틀 동안 계룡시 종합운동장에서 제2회 국방부 장관배 축구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국방부 차관 주관으로 열린 이번 축구대회는 각군 참모차장과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등 군과 축구 관계자 300여 명이 참관했으며 13 야전군사령부와 이 작전사령부, 해공군과 해병대 등 모두 7개 팀이 경기에 참가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해부터
국내 체육활동 활성화를 통한 사기 증진과 부대 단결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 우승은 해병대가 차지했으며 트로피와 함께 국방부 장관 표창, 상금 500만 원이 부상으로 주어졌습니다. 국방뉴스 특별기획 다시 보는 국방뉴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970년대와 90년대 뉴스를 준비했는데요. 네, 1970년대 국방부 출입기자단의 백령도 시찰을 비롯해 다양한 소식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지난 16일 국방부 출입기자단은 서해 5도의 방어 태세를 살펴보기 위해 백령도를 찾았습니다. 해상 분계선을 넘어 북괴 땅인 황해도와 불과 13km 떨어진 백령도, 망망대해에 떠있는 이 섬을 지키는 해군 해병 V58 부대 병병들은 북괴의 기습 공격에 대비 한치의 허점도 없습니다. 요소요소의 해안포와 어레이다 기지, 깎아지른 듯한 천연 요새 해안, 또한 전천후 해병 장병들의 정신 전력으로 서해 5도의 방어 태세는 반석과 같습니다. 초전 필승의 전투력 배양에 여념이 없는 육군 제5267 부대에서는 지난 9일 500여 톤의 배추와 무를 확보하여 김장을 마침으로써 전 장병들이 겨울 동안 싱싱하고 맛있는 김치를 먹게 되었습니다. 장병들은 산더미처럼 쌓인 배추와 무를 정성 들여 씻고 다듬으며 보다 풍요한 겨울 식탁을 상상해 봅니다. 이 밖에도 전군은 부대별로 배추와 무 그리고 각종 조미료를 확보하여 11월 말까지 김장을 마침으로써 월동 대책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육군 제9군단은 최근 책임 지역인 광주, 대전, 전남북, 중남북 지역에서 북한의 기습 공격에 대비한 후방지역 작전 체제를 숙달하고 민관군 통합작전 태세를 완비하기 위한 98 화랑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민관군 통합작전 태세 확립에 중점을 두고 지역 내 행정관서, 경찰, 예비군, 민방위대 등 모든 작전 요소가 참가한 가운데 북한의 위협과 전술 능력을 고려한 실질적인 상황 위주로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은 북한의 특수부대를 가장한 대항군을 운용, 후방교란을 목적으로 도시에 침투한 적을 민관군, 예비군의 합동작전으로 저지 경멸하는 등 실전과 같은 상황으로 전개함으로써 민관군 통합작전 태세를 확립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에도 군내 부조리를 내일이 아니라고 그냥 지나치고 마는 장병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상황일 수 있습니다. 국가특수번호 1303 국방헬프콜 번호입니다. 국방헬프콜이 운영된 이후 자살이나 군내 부조리를 신고하는 전화도 늘고 있는데요. 올바른 병역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된 제도인 만큼 국민 여러분과 장병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